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죠.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재료.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고 안정시켜야지. 다 아시죠? 네.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랭이님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자기소개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년차 이코노미스트고요. 국민연금이나 KB국민은행 딜링룸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뭐 증권사에서 전략팀장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회사 그만두고 전업작가이자 초빙 교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많은데요. 요즘 시장 수도권 뭐 전국이 지금 불장이긴 한데 네. 좀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스럽죠. 걱정스럽다. 예, 저도 뭐 올해 연초에 어디 뭐 일간지에서 설문할 때 올해 서울 몇 프로 봐요 이럴 때 제가 한 8% 이야기해가지고 가장 상승률을 높게 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틀렸으니까 이미 8% 넘었잖아요. 예, 뭐 저도 이건 상상을 못했고 특히 임대차 3법은 제 꿈도 못 꿨어요. 이거를 지금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계획들은 있었던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근데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입주 물량 준비됐을 때 그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그냥 8월에 그것도 뭐 별로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바로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전세를 급등시키니까 뭐 이제 예전에는 고가 주택이라든가 좀 재료별로 제가 그 좋아하는 빠숑님이 이야기하는 질적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떤 호재가 있고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내재 가치 분석이나 또는 비교 가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 괜찮구나 해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장이 질적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양적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아파트다 그러면 얼마, 김포시 아파트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소지역이 아니라 단지가 아니라 전체 시장 단위로 뭐 가격이 얼마 이하냐로 움직여버리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그럼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운도 없었고 정책도 잘못했고 운이 없었던 건 일단 코로나 쇼크. 물론 이제 작년부터 금리 인하 중이긴 했는데 올해 코로나 쇼크 없었으면 이렇게 제로금리는 안 갔겠죠. 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급박하게 제로금리를 가게 된다라는 건 좀 너무 과한 거니까 그런 제로금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게 뭐 제일 크고 증시에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에 돈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제로금리일 때 가장 좀 효과를 보는 시장이고 미국도 뭐 당장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제로금리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임대차 3법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세서 막 70이나 뭐 613이었나요? 아무튼 617. 617. 예,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8월에 그런 정책이 덜컥 시행에 옮겨지면서 전세 가격이 그 전부터 이제 급등하기 소문이 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값 상승도 집값 상승이지만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거에 좀 동의하셨던 분들 입장에 흔들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걸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르다가 정부가 저렇게 3기 신도시도 하고 사전 청약도 해주고 하면 뭐 몇 년 뒤에 잡힐 테니까 좀만 이번에 돈 모으면서 기다리자. 그쵸. 좀 주식으로 피신해 있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요새 분위기는 주식 팔고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오는 되게 많이 관측돼서 실사례를 하나 제가 뭐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제 아는 아주 절친한 후배가 거의 이제 뭐 동생이죠. 고정되는 후배가 김포의 모 단지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흑수저들끼리 결혼해서 돈도 이제 열심히 모으고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막 좀 커리어가 쌓이면서 이제 좀 돈 버는 친구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 그 애널리스트들의 특징이 주식 너무 좋아하니까 애널리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펀드도 꽤 많이 하고 뭐 해외 투자도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집이 팔렸는데 이번에 팔렸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 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샀대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안 보고 그냥 덜컹 그냥 사더래요. 그래서 호가가 얼마 올랐는데 그랬더니 그전 호가에 비해서 한 2억 올랐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아파트들 얼마 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호랭이님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 네. 얼마다 어느 단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 친구 전세가 2억이 안 됐는데 당장 몇 개월 새에 오른 집값의 상승이 2억이라는 건 이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너무 완전 좌절하죠. 술 한잔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블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을. 너무 우울하다 이게 부동산 얘기는 하면. 아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부동산 블루군요 이제는. 네. 아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책도 주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급등하고 매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맞는 말인 게 일단 뭐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주니까 입주 물량 줄 때 아무래도 전세는 좀 오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거의 제로였어요. 저는 뭐 그 통계를 늘 물가 때문에 보거든요. 전세 가격은 물가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임대 물가.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이라면 100 중에 한 9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임대 관련
물가거든요. 그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임대 관련 물가를 좌우하는 게 이제 반은 전세, 반은 월세니까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임대 물가에 거주비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건 맞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 때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전세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살게 해주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임대차 시장이 아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한 8년 살고 그러는데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막 2, 3년 주기로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동 수요도 되게 많다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고 안정시켜야지.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동 수요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다라는 걸 잊어버린 게 이번에 좀 문제를 일으킨 요인 아니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30대들의 영끌 이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 비율중을 보면 연령대별로 사실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은 일이죠. 죄송합니다, 30대 분들. 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자산 시장이요 한 번도 매매 안 해봤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되게 위험해요. 그 주식에서 저희들이 이제 애기 등에 업은 아줌마가 객장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이 주식 시장에 나타났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올 돈들은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투자 기반이 늘어나는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좋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0대들이 전체 상반기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그 매매 건수를 보면 1등이 30대예요. 2등이 40대. 그러니까 40대보다 30대가 숫자가 훨씬 적은 거 아시죠? 그 베이비붐의 후반에 태어난 X세대들이 지금 40대인데 40대는 매년 한 90만, 100만 태어났던 세대들이고 지금 30대 밀레니얼 세대들부터 시작해서는 80만에서 60만 태어난 세대니까 같은 30대, 40대라도 숫자가 차이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적은 30대가 지금 매수 1위. 이게 뭘 뜻하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하고 두 번째 기다리면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기대도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의 거주 매력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전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가격의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 그 돈 주고 전세를 올리면서 매덕 올리면서 사주느니 계약을 하느니 집을 사자라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다 겹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사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동산을 고르는 눈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역시 30대 주택을 사봤던 사람으로서 처음 주택 샀던 것도 재밌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지만 매매 잘 못했거든요. 사실 별로 좋은 가격에 못 샀고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냐라는 후회도 그 전에 그 뒤에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매매는 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30대들이 지금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또 제소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공감하나 시장 전체를 본다면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재료가 돼버리죠. 협상력도 좀 약하시고 고르는 눈도 상대적으로 좀 여류에 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끌해서 다급하게 이제 패닉 바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매가 이렇게 호가의 상단을 잡게 되거든요. 상한가의 사자 주문인 거죠.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30대들이 들어오는 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일은 아닌데 당장을 보면 폭발력, 그러니까 급등을 유발할 요인이니까 무섭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구나 싶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6년이나 2008년에 보고 처음 보는 14년에서 12년 만에 처음 보는 이제 과격한 급등세가 출현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때 급등하고 지금 급등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급등은 그래도 비성적인 면도 굉장히 컸어요. 그때도 그 유명한 뉴타운 장세입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 강북에 있는 주요 노후주택 지역들을 1기, 2기, 3기로 계속 뉴타운 지정을 하면서 총선거가 2008년에 있었는데 2008년 총선거에서 각 지역구에 나오시는 출마자들 대부분이 전부 자기 지역에 뉴타운을 유치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호재가 터지면서 노도강 장세가 펼쳐졌죠. 노원도봉 강북 장세가 펼쳐져서 그때 웬만한 그때입니다. 그때 노원도봉 강북의 웬만한 30평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 다 넘었죠. 그 전에 1,000만 원대에 있었던 게 1, 2년 만에 더블이 났어요. 순식간에. 그때 당시에 날렸네요. 네, 제가 살았던 모 신도시도 역시 더블 났고요. 그래서 뭐 놀랐죠. 아니 이게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강남만 막 불이 붙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순식간에 주변 지역까지 다 불이 붙는 시장으로 가면서 특히 노후 아파트일수록 더 인기가 좋은 그리고 지분 쪽에서 이제 상가 뭐 빌라 막 사던 그러던 게 이제 왜 무너졌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급등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2005년부터 시작됐던 2003년이군요. 2003년부터 시작됐던 2기 신도시들의 조기 입주 물량들이 2008년, 9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이제 그때 무너졌죠. 이런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뭐 점진적으로 그냥 연 한 4, 5% 오르고 뭐 어떤 좀 많이 오르네 8, 7, 8% 오르고 뭐 이렇게 가는 시장,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보면 차별화도 좀 이루어지고 가격별로 보면 이렇게 딱딱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이 촘촘하게 가격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저 여기까지 1분 차이냐 2분 차이냐 뭐 이런 걸로 가격 차이도 좀 나고 용적률 차이도 딱 반영돼 있는 그런 시장이면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이제는 뭉뚱그려 가는 것 같아요. 통으로. 통으로 가는 시장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88년 시장이 제일 무서웠는데, 88년 다음으로 무서웠던 시장이 2006년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번엔 또 보네요. 8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국이 불바다였습니다. 그때는 단독주택도 한 해에 30%, 아파트도 30% 오르는 통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 구분 없는 시장이었죠. 예,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뭐 광역시 출신이어서 그때 이제 방위병으로 복무한다고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런 기분 있잖아요. 갑자기 다 부자 되는, 우리 집도 부자야 뭐 이런 기분 있잖아요. 전혀 개발될 가능성 없는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 집이 뭐 따블이 났네 따따블이 났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들이 막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었죠. 그게 이제 국민주택 200만 호로 끝났고요. 정리가 됐죠. 또 그리고 금리가 그때 시장금리 16%까지 갔습니다. 92년 금리가 16%까지 갔죠. 뭐 그러면서 끝났고, 이제 2006년은 아까 말씀드린 2006에서 6, 7, 8에서 이제 2006년이 강남 고점, 2008년이 강북 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하는 건 명목 가격이 아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6년 강남 고점, 2008년 강북 고점 치고 명목 가격은 11년 고점이지만 실질은 2008년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우스푸어 사태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또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 특히 MB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했었던 반값 아파트, 뭐 그런 제도들 여러 가지 사전 청약 이런 게 다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 뒤로 한 6년, 7년 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이 6년이냐 8년이냐 물으시면 저도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다만 2006에서 2008년 사이에 봤던 대단히 강력한 상승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역대 최장 상승장 아닙니까? 유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J 정부 시절에 2004년이 한 해 빠졌어요. 근데 그걸 뭐 빠졌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잠깐 빠졌다가 5, 6년이 역사상 최대 불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굳이 보면 99년부터 2008년까지 거기도 9년 올랐죠. 이번이 연속 상승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연속 상승장이지만, 사실 뭐 시장의 그 강세, 불바다로 생각하면 2002년, 3년부터 시작돼서 6년까지 올랐던 그 강세장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죠.